바이스톰입니다. 글로벌화된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와 세계 동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세계적 경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여 우리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외면해왔던 부분이라 더욱 그 중요성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금융 전문지 텐던시 스트랜드는 지금 전 세계에서 대규모 이주가 벌어지는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칠 결과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의 이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작년 한 해에만 120만 명이 이주하여 영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순이민자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고 스페인의 이민자 역시 14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캐나다의 순이민자도 이전보다 2배로 뛰었고 독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부유한 국가들은 현재 전례 없는 이주 물결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국가로의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유한 선진국들은 대규모 이주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런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기사는 호주로부터 헝가리까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런 이주에 대한 단속을 약속했고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실제 이주 수요가 감소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반대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기사는 여기에 한국에 대한 언급을 이어갑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이 이민에 적대적이었던 국가들도 이제 고령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화적, 정서적으로 전혀 다른 국가에서 대규모의 인구가 밀려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그런 한국과 일본마저 대응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의 전망을 밝게 보는 시선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가 가장 버거운 국가라는 데이터도 있을 정도이죠. 베이징에 본부를 둔 유아 인구연구소의 연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1인당 연간 GDP의 7.79배에 달하는 27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아이 키우는 비용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 양육비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비혼이 트렌드가 되어버린 국가이기도 하며 오죽하면 최근 독일에서 인공 자궁 기술이 개발되자 가장 수혜를 볼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보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가 보통 인구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노동력인데요. 그에 대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바로 로봇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미 인구 대비 로봇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이며 프랑스 매체 엘파이스는 로봇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사라질 국가로 우리나라를 선정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봇으로 인한 생산성 해결, 물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경제에서는 생산을 통한 공급만큼이나 수요, 즉 소비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로봇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다른 해결책이 더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역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며 독일 듀이스부르크 에센 대학의 정치학 박사 팀 힐데브란트는 이제 한국도 이주 노동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올해가 과거 독일과 대한민국 간의 채용 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인 광부들과 한국인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일했던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는 외교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매트를 통하여 과거 한국은 해외로 노동자들을 보내 국가 경제를 키우던 국가에서 이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는 선진 산업 국가로 변모하였다면서 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당장 큰일 날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산업 분야는 조선업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불법 체류, 사건, 사고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들의 노동력 없이는 대안이 없기에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없이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아울러 그들의 노동력이 로봇과 다른 이유는 그들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소비 역시 증진시킨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지금 이런 이주 정책에 있어서 개도국의 단순 노동 인력만이 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인데요. 지금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미래가 촉망한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의 쿠히에 인터내셔널과 같은 매체에서는 한국이 과학기술 유학으로는 독보적이라 평가하고 있고, 한류로 인하여 한국 대중문화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한국 유학에 큰 관심을 보이는 세계적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그런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다시 귀국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면서 한국에 남아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상황인 것은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창업이 일어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진 국가이고, 그 전망 또한 매우 밝으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나라라는 점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는 한국의 기술적 야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 최고의 스타트업 전문가의 눈에도 한국의 스타트업 비전은 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스타트업 전문가 알베르토 오네티는 우리나라가 가진 스타트업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하며 승산이 있다 평가하였는데요. 이탈리아 경제 매체 이코노미업을 통해 그는 한국이 차세대 스타트업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의견과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혁신에 관한 주요 행사인 스케일업 서밋 사우스 코리아를 주최한 한국에 방문했다가 돌아왔다면서 현재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말 폭발적이며 성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등의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고 있다 평가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차세대 스타트업 국가가 될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먼저 기술력을 손꼽았습니다. 화장실을 비롯 모든 건물의 내장재에 이르기까지 기술력이 가득하고 도처에 거대한 스크린이 넘쳐나는 서울은 그 자체로 야외 기술 전시회장과 같으며, 하드웨어와 5G를 통한 초고속 연결 광케이블 인터넷은 어디에나 있으며, 한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연령을 초월하여 100% 디지털화되어 있다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한류라는 무기로 할리우드나 유럽 중심이 아닌 새로운 문화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가 수출될 만큼 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략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자체의 경제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한국에는 삼성과 LG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 대응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존재하며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의 신경제 기업들과 삼성, LG 등의 기존 대기업들 모두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들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산업정책 목표로 잡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그는 투자부터 국제적 규모 확장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자체들 역시 인재와 신생기업 및 대규모 국제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한 그는 해결 과제도 언급했는데요. 이스라엘인들이 거래에서의 똑똑함으로 유명하다면 한국인들은 특유의 수줍음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더 큰 자신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의 말은 누구도 듣지 않는데, 한국 특유의 겸손과 침묵은 그들의 잠재력을 크게 방해한다 분석했는데요. 또한 영어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주목했습니다. 택시 앱에서 영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젊은 세대들조차 기꺼이 영어로 대화하기보다는 약간은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
현재 한국에서는 현지인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료주의를 꼽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스타트업은 많은 돈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지에서 사용되는 룰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정부기관은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워드 대신 한글 프로그램의 사용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는데, 이런 관료적인 발상이 스타트업의 생명인 속도를 크게 늦추는 요소들이라는 것인데요.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고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한 과제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이 차기 스타트업 국가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누구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눈을 떼지 못할 정도라는 그는 한국에서의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추천한다면서 이미 70여 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챗GPT라는 인공지능을 출시하여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미국 오픈 AI의 대표 샘 알트만도 한국의 삼성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목하면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생태계에 있어 정말 중요한 국가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스타트업 전문 매체 유어스토리와 같은 매체들 역시도 혁신의 강국 대한민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스타트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나 현 정부, 지자체들 역시도 이 부분에 혈안이 되어 있고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을 흡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갈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인재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지금 세계적 동향에서는 그런 국적의 의미보다는 어떤 국가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으며, 그런 글로벌 인재들을 통한 스타트업의 성공으로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것이죠.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이자 초강대국일 수 있게 해준 두 가지 핵심 축은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와 세계 기술의 본산 실리콘밸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처럼 세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금융산업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술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지금의 대한민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로 세계의 인재들과 신생기업들을 유인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